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아산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함께하는 오늘 토론회는 저희 티브로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60분간 진행이 됩니다. 또 티브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 저녁 9시부터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재방송이 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아산갑 국회의원으로 적합할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는 화면 왼쪽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입니다. 복귀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입니다. 예, 오늘 하루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저 이명수 인사 올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세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린 후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시간을 잘 지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갑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복귀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저는 최연소 국회의원의 당선의 영광도 누렸고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아산시정을 이끌며 우리 아산을 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핵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충남도지사 아산시장과 함께 더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저 이명수 인사 올립니다. 연일 코로나로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자화자찬입니다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3년간 경제 안보 등 국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긴급 생계 지원이 꼭 소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빚으로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100조 원 정도, 전체 우리나라 예산의 20% 정도를 종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모든 분들이 힘들어할 때 바로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획일적 보편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산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저 이명수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는데요.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부터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그 선택의 비중을 더 높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번에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말 우리 아산을 새롭게 키우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그런 몇 가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산을 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AI나 또 드론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이걸 살려야 되고 특성화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온궁 복원 등 온양 원도심과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들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풍기역 신설 문제, 또 국립병원, 경찰병원 유치 문제, 이어령 테마파크, 도고의 강신항도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아산 발전에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냐 하는 사업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지금 가장 어려운 이 돌봄교실 확대 문제 이것도 지방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육이나 보육 지원 문제 이것도 또한 중앙과 함께 지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 청년 기본법을 제가 제정하는 데 주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어르신들, 이 노인 복지청 문제, 또 여성들의 문제, 이 노동자의 이 복지 확충 문제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많이 정부가 내세웠습니다만 내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총 110여 개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적어도 재원이 3, 4조 원 이런 정도가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2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왕의 약속은 지키는 약속입니다. 아산시장 시절 두 번의 시장을 재임하면서 9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반드시 현실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체계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의 공공의료시설과 음압병상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최순실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정의 발목만 잡아왔습니다. 국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영체계를 중앙 집권형 대한민국에서 지방 분권형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과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었던 재난기본소득, 오늘 나온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산세무서를 원도심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풍기역 신설을 돕고 그리고 모종 중학교 신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창 지역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창 중학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순창대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신창 지역에 복합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신창 지역을 우리 지역의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어내는데 저 복귀왕이 아산시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께서 다양한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명수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또 복귀왕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가 주어지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이명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그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복후보 측에는 이렇다 할 만한 공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약을 찾다가 오히려 그 예비 홍보물을 보니까 이 서울이 이 제작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총 공약 건수하고 소요 재원이 얼마나 되고 예산과 비예산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4년 동안 시정 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찾아주십시오.
또 지금 얘기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법안과 내용을 밝혀주시죠. 신창중학교 이전 문제. 네, 시간이 30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복귀왕 후보께서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1분 30초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핵심적인 공약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건드리지 못했던 아산 세무서의 원도심 이전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국회의원이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시의 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재원으로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체계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음압병상이 부족하고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부에서 메르스를 극복하고 가장 좋은 안전체계를 만들었던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안전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창중학교 이전 문제, 우리 신창이 과거의 신창과 그리고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 우리 주민들의 그 신창, 이 두 신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창중학교는 과거의 신창 그 중심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창중학교를 객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기 편한 장소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되고 이미 그것은 실무적으로 진행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명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반대로 복귀왕 후보가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역시 질문은 30초, 또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복귀왕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용부물을 보면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려운데 공약으로 쓰셨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표를 받기 위한 공약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 때니까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우리 후보님께서 의원으로 계시면서 아산시와 국회의원이 제대로 합이 안 맞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산시와 사업 우선권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명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총 공약 건수가 몇 건이고 뭐 하냐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요. 거기에 뭐 몇 가지 지금 이제 원도심 이전 문제 세무서는 저희가 유치를 한 건데 왜 그 당시에 시장일 때는 그 원도심의 유치를 못 시키고 지금도 다시 유치한다고 합니까? 원도심에 유치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또 그 아까 말씀한 그 신창중학교 이전 문제도 굉장히 신창분들하고 우선 상의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추진은 안 됩니다. 저한테 지금 뭐 어려운 거 표 받기 위해서 했다. 이 표를 받는 공약 내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행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는데 저도 역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업들을 NGO나 이런 데 평가를 받고 비교적 국회의원 중에서는 공약을 잘 이행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장이 잘 합의 안 맞았다는데 제가 정말 우리 복 후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얘기할 때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겠다.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장의 만남을 실제 하지 않은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책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국회의원이 한 공약은 시장이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 제가 공약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하려도 딱 부러지게 말씀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행정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이 완료라는 건 임기 중 다 완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실히 이행할 겁니다. 네, 두 후보 간의 날카로운 질문과 또 답변이 오갔는데요. 아마 다소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주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공통질문의 주제는요.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온라인과 거리 직접 면담을 통해 수집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실 경우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인지 또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가장 먼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예, 뭐 국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상임위가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원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앞으로 아산을 뭐 그동안도 노력했습니다만 잘 되지 못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청년들의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시너지밸리 순천향대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뒷받침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또 지금 우리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제일 큰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확충하는 거 그것도 역시 바로 이 상임위 소관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아산에 태양열 발전 여러 가지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도 우리 상위에서 할 일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이 표역에 소멸시켜 놓고 그거를 추진한 두산중공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망했는데 그 두산중공업에 얼마 전에 또 1조 원의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거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국가 정책이 이렇게 정말 뒤집혔다 번복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아산은 지금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벤처 젊은이들의 창업을 위해서 저는 과감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의 활동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관련 법규라든가 특히 청년들의 창업 지원 지금도 하고 있으면 또 과감하게 하는 법을 1호로 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원전 가동률은 더 늘어났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저와 이명수 의원님의 만남은 진행됐었습니다만 만날 때마다 동네 작은 민원만 말씀하십니다. 아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지나면서 만남이 중단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산시장으로 일하면서 각 지역의 모범 사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강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을 서로 따라 배우면서 대한민국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위를 선택했습니다. 중앙 집권형 대한민국 운영 방식을 지방 분권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고 필요하면 헌법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저는 정치 후원금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정치 후원금 참 어렵습니다. 불편한 후원금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뿌리 뽑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못 받게 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위에 가서 이런 정치 후원금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런 선거법과 그리고 관련된 정치 관계법들을 함께 바꿔서 정치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중심인 아산을에 비해서 구도심 농촌지역인 아산갑은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상승하면서 균형 성장을 이룰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예, 신도시는 현재 성장 동력이 작동 중이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새로운 투자가 신도시의 성장을 견인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도심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원도심은 원도심으로서의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 위상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산 세무서 원도심 유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되면 바로 국세청장 만나고 관련 부처 장관들 만나서 우리 아산 세무서를 원도심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부지로 반드시 이전시키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거주의 편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풍기역 신설이라든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모종중학교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지역의 복잡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복합 주차타워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를 잘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발행들을 더 확대를 해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창 지역을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향대와 함께 캠퍼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R&D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방학 때 시내가 텅 비는 이런 일들을 막으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시설들을 확대를 시켜서 신창 지역을 도고, 선주항 그리고 사동 일부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답변에서 원자력 소멸이란 말은 원자력 그 발전소 1호기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전체를 말씀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셔서 좀 저도 놀랐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질문이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 지금 방안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아산 시정이 있으면서 소위 갑지역은 을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고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점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이거를 위해서 상생 교류 발전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양쪽에 가장 중요한 이 교통 연계 기능이 바로 버스 터미널에서 KTX 역사까지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화 편의시설 강화와 또 이런 그 양쪽 간의 교류를 위한 청년 여성 교류를 위한 그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 핵심 요체는 첨단 산업 기능을 배후 지원하는 신도시와 전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이 원도심 간에 뭔가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첨단 산업 복합단지 조성, 그 신창도 좋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곽 순환도로 건설하는 문제.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돼야 그래서 이 양쪽의 두 축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아산 균형 발전인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시정 동안 이거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소위 갑지역 서부권은 낙후되고 을지역만 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2022년 평준화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견해는 어떤지 고교 평준화 시행에 대한 생각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산 교육을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준화하는 문제 이건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오래됐습니다. 가까운 천안에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수년 전에 양쪽 의견이 거의 균형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충남대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일단 방향성은 평준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추진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만 또 도입할 경우에는 단일 학군에 2개 구역 정도가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그 교육 당국의 여러 가지 의지도 있고 관심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시민과 또 학부모와 이제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고교 평준화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 지역과 달리 우리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두지 말고 방향성은 평준화를 갖되 여러 가지 여건과 그 학군의 정의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 고교 평준화 시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의 답변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산에서 초, 중, 고를 다 다녔습니다. 저희 아이 둘도 아산에서 초, 중, 고를 다 다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산의 교육 문제를 누구보다 더 저는 뼛속 깊이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산시장 8년 하는 동안 아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은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이 인근 지역에 있는 천안이나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줬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산 지역을 고교 평준화 대상 지역으로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아산의 일부 중학생들이 아산 지역에 정원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고교 평준화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현재 그 충남교육청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도시권과 중앙도시권의 이런 그 통합 거리 문제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신도시 지역에서의 고등학교가 부족함으로 인한 학교 학생 증원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저는 토론은 결론도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TV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하는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 상호 간의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후보자 모두 이 시간을 좀 기다렸었을 텐데요. 주도권 토론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 없이 7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좀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발전이 마치 아산시장이었던 제 탓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때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어떻게 아산시장한테만 그 책임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남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아산시장이 힘을 못 합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원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산 발전을 위해서 더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많은 정치인들이 탄핵에 앞장섰고, 당시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또 탄핵에 앞장선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셨는지 잘 안 밝히셔서 시민단체에서도 입장이 뭐냐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한테 책임을 넘겼다는 건 너무 민감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 제가 아산시에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시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한테 그런 두고 함께 쉬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된 것은 제가 정말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팀이라는 건 대통령, 도지사, 지금 시장, 시의장이 모두 특별한 한 당으로 저의 질문은 그걸 하고 박근혜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입장은 대해서, 저는 기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입장이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권하셨습니까? 예,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찬성 반대도 아니고 기권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은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은 시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끌고 가는 역할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불리할 때, 유리할 때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겠습니까? 저는 기권이라고 하는 말씀 처음 들었는데 투표도 기권으로 하셨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와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분노했는데, 저는 참 기권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이 절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명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 국회의원 고유의 판단이고 그런 선택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으로 좌우면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얘기하셨는데 그때보다 더 큰 적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황 대표의 여러 가지 TV 패시 문제는 그건 황 대표가 답변할 일이고 제가 황 대표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원님의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그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제가 그거에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건 황 대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건 판단할 일이고 만약에 제가 직접 들었다면 뭐가 했겠죠. 근데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고 이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본 건데 답변을 피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데 박근혜 최순실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재철 미통당 원내대표가 제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당이 되면 탄핵을 추진하면 만약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그 1당의 국회의원이 또 되신다 하면 대통령 탄핵 추진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답변한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의원님의 입장을 여쭙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논평을 여쭙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는 입장을 걸 여쭙는 거예요. 야당이 하는 얘기를 선동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나친 그 과민한 반응이고요. 다만 지금 그거를 아마 이제 우리 심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 하여튼 나라 전체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라가 우리는 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국정의 발목만 계속 잡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탄핵에 대해서 과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정치인인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않는다.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가치와 철학의 부재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제 얘기 없습니다. 확실히 듣고 그러하기 때문에 제 시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왜 중앙정치의 아산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초선인 강훈식 의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삼선인 이명수 의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설령 지금 현재 대중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선구자처럼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돌팔매를 맞더라도 주장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답변할 게 줘야죠. 후원금을 국회의원들이 걷는 데 있어서 지방 의원들한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방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찬성합니다. 저희도 과거에 받았습니다만 그거 다행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그리고 또한 많은 이익단체들이 입법 로비를 합니다. 이 로비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법제도 속에서 이익단체들의 이익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막아야 된다는 입장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일도 안 하고 로비 입법하고 지방 의원들에게 후원금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최악이다, 20대 국회가 최악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복귀왕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지난 삶처럼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정치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중앙 정치 문제를 제가 삼선이 제 국회에서 있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은 꼭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중앙 정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는 입법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후부께서 혹시 법이나 법률이나 법규나 법규정이나 법령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참
네, 너무하십니다. 이거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산시장 8년을 해왔습니다. 제 그리고 주도권입니다. 예.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각종 그 법령들을 개정하는 데 자, 있어서 제가 함께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더 드리는데 먼저 말씀 안 어떻게 되고요. 그렇게 결례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서로 허물없이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시에 들어왔는가 할 정도로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인식이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으려고 하면 국회에 또 일부 경험도 하시잖아요. 이런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그럼. 네. 구분해 보세요. 그러나 법규하고 애들도 다 아는 법하고. 겁니다. 사회 시간에 공부하면 다 아는 겁니다. 법률이 어떻게 되고 법령이 어떻게 되고 이에 따른 규정과 고시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아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상대 후보에 알면 대한 다행입니다. 예. 심각한 무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자, 그건 아신다면 다행이고, 제가 과거에 시장으로서 대화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안 돼서. 자,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혹시 안보상 ICBM이 뭔지 그거를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ICBM하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이 ICBM입니다. 이 ICBM을 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시장하고 대화가 안 됐다. 예, 맞습니다. 저도 대화가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과 대화를 할 때는 아산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메모를 써오셔서 이 동네에 이런 도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왜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초창기에 같이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주도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해야 되는데 예산은 정해져 주도권을 있습니다. 주십시오. 주도권. 그래서 주도권. 그래서 복후보님 말씀은 복후보가 불편해서 안 했다고. 저는 저대로 불편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원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해라. 그거를 제대로 하나도 그 뒤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한 적이 있고 8년 동안 시장하면서 저한테는 예산 하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시장과 국회의원의 사이를 몰려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은 굉장히 안보 문제 중요한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거하고 저거를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ICBM의 기술은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ICBM하고 그 ICBM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듣기 불편하시겠습니다만 복마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지직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개나 세 번째 건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시장께서는 지시를 하고 감사는 직원들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창의 축산 폐수 처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말 직위가 낮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시청 공무원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건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에게 공천헌금 받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건 개인의 행위였기 때문에 공천헌금으로 오해될 만한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산시장으로 있는 동안 1,3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일이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그런 그 근무 형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민선 시장이 당연히 지시를 해야죠. 시장이 어떻게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직접 그러니까 합니까? 사과를 하시겠다는 거 안 하시겠다는 거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사과를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데 아까 얘기한 정치 헌금하고 정치 후원금은 달라요. 제가 후원금을 받아서 법적으로 받은 걸 법적으로 돌려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사실관계는
거듭 밝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있다면 제가 송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 중에 뭐 저 일부이라고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렇게 해서 추진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상사니까 그게 지금 아산시의 문제인지 복귀왕이 아산시장 때 문제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과거 얘기입니다. 그건 뭐 퇴직 공무원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도 있고 개별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이명수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우리 저 함께 일해준 동료 공무원들한테 그 사과 한번 하자는데 그걸 인색하게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 하시고 아산시가 지난 우리 후보께서 시장으로 근무할 때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안 됐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주요한 그 사업들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요. 뭐 몇 가지 성과를 얘기합니다. 성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이나 프로젝트 제가 드린 것마다 여러 건이에요. 그 가타부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네,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뜨겁게 진행이 됐는데요. 과거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청해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아산시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을 한 만큼 이번에는 더욱더 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자체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산도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산업도시 아산을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킬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후보자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아산의 미래산업과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명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예, 미래산업 먹거리 대책 이게 정부부터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 경제 정책 어떻습니까? 과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통계 지표가 어렵다는 경제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산의 경우 이 미래 산업 먹거리 대책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재원도 여러 가지 한정돼 있습니다만 많은 잠재력과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산을 첨단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산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거점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AI나 드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AR이나 VR 등 아산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역세권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창업타운 스타트업 시너지 밸리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문화 관광의 첨단적인 것을 연계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 온국 문제 정말 너무 아깝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세종대왕과 맹사성, 장영시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문화 관광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반 시설인 풍경 같은 것도 함께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산이 또 중요한 것이 이 첨단 농업 지금 일부 친환경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큰 비전을 만들어서 이제 농업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대책을 해야 됩니다. 축산원에도 아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규모를 떠나서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복귀왕 후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복귀왕 아산의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아산의 쌀로 햇반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CJ 햇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아산 쌀입니다. 제가 아산 시장 시절에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농업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현대 부품 회사들 이런 오늘의 먹거리가 활기가 있어야 내일의 먹거리가 가능해집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언제든지 일본의 소재 부품 분야에 공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경제 침략 와중에도 저는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탓하기 앞서서 문재인 정부 탓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국산화율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부터가 해야 미래 먹거리의 안전성이 담보가 됩니다.
특히 우리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일부분이 또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대통령에게 힘을 드려야 됩니다. 거시경제 그리고 경제적인 세세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힘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발목만 잡고 그리고 예산을 쓰고자 한다면 이것을 비판만 하고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주면 미래의 먹거리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5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은 인구 50만을 목표로 도시 정주 여건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 개발과 주거 시설 확충에 집중하느라 이 생활 인프라 개선은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종합병원은 관내 한 곳밖에 없어서 이 종합 의료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산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귀왕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과 6년 전 제가 민선 6기 시장에 출마할 때 한사랑병원이 부도가 나서 아산시에는 변변한 응급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또한 시장이었던 저의 탓이다라고 하면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지금 충무병원이 670병상 정도의 병상으로 지금 현재 공식적인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시장과 국회의원과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 영역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 그 의료원을 우리 아산으로 유치한다든지 이곳에 또 음압병상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양성주 도지사가 얘기한 국립재난 전문 경찰병원을 아산으로 유치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국회의원이 진주 의료원을 없앤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남의 공적 의료 체계는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우리가 다시 공적 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아산부터 공적 의료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명수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의료 시설, 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크게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로서는 이 공공의료 기관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 아산의 경우에 앞서 말씀한 대로 충무병원이 개소가 돼서 그나마 어떤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의료기관 또 이 대형 병원의 유치를 계속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복구부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5년 전에 처음 했던 이 재활병원 어렵게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 아산에 유치하도록 했는데 그때 반납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대학병원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그거를 복지부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반납할 수가 있냐. 그래서 다시 또 여기다 다시 이제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용화동 단지에 돼 있는데 거기서도 위치가 지금 정립이 안 됐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늦는 건지 저도 안타까운데 좌간 아산의 경우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 종합병원의 유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침 지난 2월에 국립경찰병원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감용 경찰청장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국회에 가서 더 노력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의료기관의 어떤 배치와 분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주차난과 지하철 환승 불가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은 아산의 대표적인 교통 관련 민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어디든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이 가능할지 후보님들의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이 전국적인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교통 이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천안아산 당진 고속도로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선 전철 문제 이런 게 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빨리 좀 돼야 되겠고요. 국도나 지방도도 우리 지역을 통과합니다만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 되고요. 우리 지역으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교통망이 과거보다는 낮았지만 많이 지금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북천안 IC에서 이 탕정 간의 이 연결 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시도였는데 하도 추진이 안 돼서 그걸 저희가 지방도로 하도록 바꿨습니다만 아직 그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탕정역이 이제 곧 준공이 되고 풍기역이 좀 되는데 풍기역이 빨리 조기에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또 복합 공영 화물 자동차 차고지 문제도 빨리 돼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은 아산이 타 지역보다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우리 시민들끼리는 잘 못 느끼겠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첫 번째 지적하는 게 바로 주차난입니다. 심지어는 신용화동이니 배방이나 탕정의 신시가지에도 벌써 주차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그다음에 공단의 신호공단의 이 버스를 잘 연계시켜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교통 체계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됩니다. 네,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복기왕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체계를 개편하려면 우선 이제 도로 인프라 구축과 또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이후에 국도 43호가 개선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충무교 재가설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결이 돼서 올해 예산이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기다리면 충무교의 그 상습적인 정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기역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잡고 아산시와 손잡고 또 나라와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신창 IC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1호선 읍내교차로 문제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문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평택 간 KTX 정차역 신설 문제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서 현재 있는 시내버스의 노선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BIS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대를 시키고 각 정류장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100원 택시 그리고 마중 버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아산에 그 교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6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선택 4위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치기 전에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진정성 있는 발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싸우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든 와중에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야당에서는 여당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국정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세력의 부활을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보신 것처럼 시장과 국회의원이 당에 다르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아산시를 원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원팀이 되어서 깊게 토론하고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그리고 충남도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치를 바꾸려면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를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행위, 로비단체에게 입법 로비를 받아서 입법을 하는 행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일한 저 복기왕, 이당저당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킨 저 복기왕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양성조와 함께 더 좋은 충남 그리고 오세훈 아산시장과 함께
더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애쓴 우리 복 후보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그 국민 생명과 안전의 위기 문제 그리고 더 큰 경제 쓰나미 정말 심각하고 위중한 시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극복해본 경험조차 없는 정부 여당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4.15 총선이 코로나 극복과 경제난 타개의 어떤 전환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충남도와 총리실 근무 시 IMF 위기를 극복하는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극복하에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앞장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앞서 아까 힘 있는 여당 말씀하셨는데 힘 있는 여당이 여러분 불편하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공수처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꾼보다 일꾼, 정치꾼보다 진정한 봉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의 힘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힘이 나오게 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과 충청,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원로 정치인 황명수 의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사선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사선의 힘은 초선보다 4배 이상 큽니다. 저 이명수 이제 나라와 지역을 위한 큰 나무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의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보다 나은 아산을 만들기 위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하고 아산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함께한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갑 후보자 초청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